안녕하세요. 기업 들려주는 남자 홍보기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다양한 원자재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학 기업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 중에 메인 화학사이면서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사업에 느지막이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는 S-오일로부터 원료인 나프타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구입하여 정제 공정을 거쳐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화학 소재를 생산하여 국내외에 판매를 하는 NCC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간 평균으로 약 80만 톤 정도의 에틸렌을 생산하고 있고요. 한국 전체 약 940만 톤 중에 8.5%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형 NCC 기업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의 합성수지 생산 기업이라는 점에서 역사가 깊고 노하우도 탄탄한 국내 화학사의 고목과 같은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품군으로는 매출 비중에 따라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범용 소재가 약 54%, 타이어 소재용 C4 소재가 약 13%, 섬유용 이지 소재가 11%, 2차전지 분리막용 폴리에틸렌 소재가 약 6% 정도로서 매출의 90% 정도가 전통적인 화학소재 사업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최근에 이제 2차전지 분리막용 폴리에틸렌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인 매출처인 범용 석유화학 제품군들은 HDPE가 약 49만 톤, PP가 38만 톤, EG가 20만 톤, C4 계열이 약 30만 톤 정도의 생산 규모를 현재 가지고 있고요. 2022년도까지 에틸렌 설비를 추가로 약 10만 톤 정도, C4 계열 원료를 이용한 부타디엔 제품 생산 설비를 약 15만 톤 규모를 추가로 증설을 할 예정이고요. 2023년도까지 합성 고무 SM 소재의 30만 톤 설비 증설이 예정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석유화학 원료 시장의 설비 증설에 대한 확대, 그리고 제품의 다변화로 인한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매출의 90%, 영업이익의 약 75%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이 석유화학의 범용 제품군이고요. 추가로 증설하는 제품들도 이 범용 제품의 기존 화학사업에서 주요하게 쓰이는 소재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사업 다각화로 인한 추세적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대한유화의 탄탄한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서는 대한유화의 외형적인 성장, 이익의 급격한 변화가 기대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50%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2차전지 분리막 원료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2차전지 분리막 원료인 초고밀도 폴리에틸렌과 분리막용 고순도 폴리프로필렌 소재 사업을 대한유화가 중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각각 12만 톤, 15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 전기차 산업 확대, ESS 배터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이 소재들도 본격적으로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2차전지 분리막에서는 폴리아마이드라는 나일론 소재를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소재보다 얇은 두께에서도 2차전지의 양극재, 음극재의 자극에도 물성 변환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장점이 이 초고밀도 폴리에틸렌, 고순도 폴리프로필렌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2차전지의 소재가 급격하게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른 대한유화의 관련 소재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초고순도 폴리에틸렌, 고순도 폴리프로필렌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 또한 대한유화가 국내 화학사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다는 정도 매우 큰 장점입니다. 대한유화의 설비는 타 화학사와는 달리 국내 유일의 아모코 공정으로 에틸렌, 프로필렌 원료에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아모코 공정은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들어온 화학공정의 초창기 공정으로서 이후에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화학설비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미쓰이 공정이 범용적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한유화의 아모코 공정은 범용적인 미쓰이 공정보다는 화학 소재의
생산 수율은 낮고 생산 비용이 더 들어간다라는 충격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순물의 제거율은 월등히 높아서 결정성, 투명성, 고순도 등의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월등한 제품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공정입니다. 당연히 분리막용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소재에서는 이 금속계 첨가제와 같은 불순물이 남게 되면 리튬 이온의 효율과 출력이 낮아지고 불순물과 전기가 충돌하여 화재 위험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한유화의 제품은 그런 위험을 급격히 줄일 수 있다는 유일한 공정을 가졌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서 2019년까지 발생하였던 ESS용 배터리 연속 화재 사건에서도 대한유화의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분리막을 사용한 배터리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에 대한 증거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분리막 시장은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규모는 약 324만 대 정도로 2019년 약 214만 대에 대비하여 50%나 급증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1년에도 이 같은 흐름은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이어서 2차 전지의 소재 수요도 그만큼의 성장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리막용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시장은 현재 대한유화와 일본 아사히카세이, 미쓰이케미칼, 미국의 셀라니즈 등 소수의 기업이 현재 선도를 하고 있고요. 한국 롯데케미칼과 하나토탈, 일본 도레이가 후발로 쫓아오고는 있지만 판매량이 1만 톤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품질 인증에도 아직 진행 중인 기업들이 있어서 아직은 대한유화를 따라오기에는 약 5년 이상의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것이 매우 큰 대한유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분리막 업체와의 평균 납품 계약이 5년에서 7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장기적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선도적인 기업들이 이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한유화를 쫓아오기에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릴 것으로 현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초 기준으로 대한유화의 분리막용 폴리에틸렌 소재 가격은 톤당 $2,000 이상으로 분리막용 폴리프로필렌 소재 가격은 톤당 $15 내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사 셀라니즈가 2월부터 유가 상승을 이유로 약 15% 정도 제품가를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차후 대한유화도 제품 가격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원가 수준은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900임을 감안한다면 이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의 각각의 스프레드 마진은 $1,100, $600 이상의 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만 따져도 두 제품 합산 평균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유화의 전반적인 평균 영업이익의 급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유화의 핵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한유화가 화학업계의 오래된 기업이고 타 기업보다는 저효율의 설비, 공정이라는 점과 대기업 경쟁사의 공격적인 증설로 인해 약간 원로 취급을 당하던 소외된 화학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유화의 공정과 설비들이 차세대 2차전지 사업의 핵심 소재를 만드는 공정에는 매우 최적화된 공정임이 확인되고 증명되면서 2차전지 분리막 소재 사업을 리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전지의 다음 레벨인 전고체 전지에서는 분리막 역할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고체 전지 상용화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한유화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차 전지의 성장과 함께 대한유화도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